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돈미향은 돈미향이다. 와, 저는요 놀랬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 돈미향과 이번에 이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손영미 씨의 그 장례식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유튜브로 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은 아마 눈 뜨고 못 보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제가 대신 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시체팔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무슨 장례식 이런데 보도지는 사죄를 한다면서 유튜브로는 중계를 한다, 이런 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던 분위기를 아주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유튜브 중계 손영미 소장의 이 연결식 이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울고 헉헉하지만 그 가짜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호재가 터졌다. 우리 운동에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고 숨통이 좀 터졌다, 이런 안도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영미 소장은 검찰이 죽였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이 죽였고, 그래서 언론과 검찰이 아무 죄도 없는 손영미 소장을 죽였다, 이러면서 이 레파토리를 계속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무서운 애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면은 자기네들은 납작 엎드리고 충격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건데, 계속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손영미는 죽인 사람이 검찰이고 말하자면은 언론이다, 이러고 나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일단은 손영미 소장이 그렇게 억울하고 참 명예롭고 깨끗한 분이었다면 손영미 소장의 이름으로 받은 그 이순덕 할머님의 이 계좌부터 쫙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좌는 손영미 씨가 받았지만은 다 깨끗하게 이렇게 썼다. 이 계좌가 어디로 갔다. 근데 그 계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럼 공개를 했어야죠. 그 다음에 저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손영미 씨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음모론 같은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저훈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를 자해를 하려고 했다가, 보통 여자들은 배에다가 이렇게 자해를 해갖고 죽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에다가 자해를 해갖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사무라이들은 할복 자살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어떻게 하냐? 할복 자살을 하면은 뒤에서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부하가 딱 목을 쳐줍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긋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죽을 의사가 아주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죽음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배를 긋는다든가 뭐 약물에 의한 거는 누구에겐가 좀 발견되기를 바라는 일말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운이 있었다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손영미 씨의 죽음이 너무 저는 이상한 거예요. 가장 이상한 거는 첫 번째, 손영미 씨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예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손영미 씨는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시겠지만 80만 원을 받는, 정말 회계하고도 관계가 없어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80만 원 받고 할머니들을 계속 돌보는 일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그냥 이름만 소장이지 할머님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 윤미향이는 지금 횡령범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미향이가 돈을 막 몇십억을 처먹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은 80만 원 받았고 회계도 모르고 아무런 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거기다가 누가 손영미 씨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한 언론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손영미 씨 와보쇼 하고 손영미 씨를 부르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손영미 씨는요, 검찰하고 이
언론하고 아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압박 때문에 죽었다고 저 윤미향이 패거리들이 그런 거예요. 정의연 패거리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미향 씨의 죽음에 이상한 거는 있는 거죠. 손미향 씨가 핸드폰을 차 안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차 안에다가 두고 내렸더라도 집에 들어가서라도 말하자면은 내가 핸드폰 두고 왔네 이러고 다시 와가지고 차에서 핸드폰 갖고 가는 게 이게 말하자면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손영미 씨는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손영미 씨가 핸드폰을 두고 간 거하고 손영미 씨가 극한적인 선택을 한 거하고는 거의 10시간, 12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씨는 뭡니까? 끝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로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윤미향 보좌관이라는 여자의 아주 특이한 이번에 119에서 전화 내용이 여러분 다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은 저는 그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 남이잖아요. 손영미 씨 언니도 아니고. 그런데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막 다급하게 문이 안 열어진다. 근데 그러니까 119에서 이제 천천히 물어보면서 이렇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나 짚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걱정할 만해요. 저희들이 이러면서 저희들이란 말 조수진 씨가 쓴 것처럼 그건 정의연이라든가 윤미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손영민 씨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영미 씨가 거기에서 도망을 나온 거고 그 압박은 뭐냐? 제가 봐도 그거예요. 네가 안고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도 말하자면은 나는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손영미 계좌가 있었으니까 윤미향 계좌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구마구 밀어 제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영미 씨가 이제 거기에서 80만 원이란 돈을 받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윤미향이는 헤쳐먹어도 몇십억을 헤쳐먹었지만 손영미 씨 같은 경우는 돈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준 거 같은 것도 본인이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하나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애들이 그런 짓을 다 해요. 손 사장님 그때 그 길어넉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하는 홍삼 그 홍 소장님이 가졌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간이 콩할 만한 평생 진짜 거기에서 그만두려고 3번이나 했었대지 않습니까? 근데 윤미향이가 막 닥달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표를 못 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0만 원을 받으면서 24시간 할머니들 지금은 길어놓 할머니 한 분이지만 정말 서너 분의 할머니를 이렇게 돌본다는 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자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이 첫 번째 신고자라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연에서 말하자면은 끝까지 이 손영미 씨의 계좌를 까지 않는 거 이건 뭐겠어요? 이 손영미 씨의 계좌도 돈미향이가 꿀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BTS 패딩 점퍼 그거 어디 갔냐고 아미들이 난리니까 물론 아미들이 무서워도 그랬지만 얼른 막 내역을 깠잖아요. 이제까지 정의연이 내역을 공개하고 밝힌 거는 BTS 패딩 잠바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윤미향의 그 남편 김삼석이가 이 김삼석이가요, 딴지일보에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더불어 시민당에도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막 눈물 없이는 못 볼 완전히 추도사를 막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돈미향이도 딱 그 이미 죽음이 알려진 뒤에 글을 올린 거예요. 1시간 간격으로. 그러다가 싹 그거를 걷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돈미향이가 울며 짜면서 복동할매랑 천국에서 만나 어쩌고 소장님 이러면서 난리치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지인이 자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그런 글을 쓸 겨를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얼른 뭐 경찰이고 그 저기 손영미 씨가 안치된 곳에 찾아가서 대기하면서 뭐 울면서 또 유족들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장례 절차 받고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돈미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미자 씨 장례식에 코빼기 하나 안 보인 거하고 똑같죠. 오히려 일본 대사관 쪽에서 3명이 왔대잖아요. 전 요즘 일본 사람들 얼굴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 정연 때문에. 그런데다가 돈미양이가 딱 나온 게 10시 반에 딱 마포 그 쉼터에 나타났어요. 딱 머리 이렇게 드라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검은 상복 입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드론으로든지 나를 촬영하겠지 이러면서 울컥 울먹이는 표정 이런 거 다 하고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호재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비련의 주인공이다. 나는 피해자 윤미향이다. 나는 검찰과 악질 보수 언론에 당했다. 이런 퍼포먼스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 돈미향이 아니라 동미향이에요. 세상에 독한 것 동미향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길을 쓰고 동미향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때도요, 거의 그 블로그나 이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길을 쓰고 몇 달을 썼는데, 제가 정말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길을 쓰고 이 문재인 정권의 저 쓰레기들, 저 독한 것들, 저 쇼만 하는 것들, 돈미향 다 제가 몰아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